수칙서를 읽은 나는 허망함을 감출 수 없었다.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한 나는 점점 웃음이 울음으로, 울음이 분노로 바뀌어갔다. 스스로에게 이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으나 결론은 하나였다. 내가 한 짓에 대하여 탓할 사람은 없고 내가 놓인 상황은 거짓이 아닌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아니야. 내가 뭔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잖아. 초부터 한번 봐야겠다. 난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발걸음을 옮겨 탁자에 놓여있는 불이 붙은 초를 바라보았다. 일렁거림도 없이 마치 불이 굳어버린 듯한 초를 바라보자니 난 수칙서의 내용이 떠올랐다. 소원을 이행하거나 내 몸을 뺏기기 전까지는 불이 절대 안 꺼진다고? 난 스스로를 격려하며 촛불을 끄기 위해 입바람을 불었으나 촛불은 흔들리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았다. 나는 당황하며 여러 번 입바람을 촛불을 향해 불었지만 촛불은 우습다는 듯 그대로였고, 물을 떠와 초에 부어봐도 초는 시간이 멈춰버린 듯 조금의 변화도 없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자리에 주저앉은 나는 절망하였다. 아니길 바랬는데, 내가 착각한 거라고, 내가 헛것을 본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절망감이 날 짓누르던 중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 인형을 팔았던 그 판매원, 그 사람을 찾아내면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잡아보자는 마음으로 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판매원의 연락처를 물어봤지만 엄마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되물었다. 심지어 판매원이 왔을 때 전화통화를 했던 것도 받은 적도 없고 전화를 한 적도 없다 했다. 급하게 통화를 종료하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은 집에서 나는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 난 살아야 한다. 내 몸을 망할 인형에 깃든 귀신 따위에게 빼앗길 수 없다. 반드시 기한 내에 저 망할 인형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리라. 죄책감? 그건 내가 안전해지고 난 뒤에 가져도 늦지 않다. 그런데 난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다. 내가 초에 일자를 3개다가 부러졌었는데 그 조각은 어디 있는 거지? 난 급하게 부러졌던 초의 밑동을 찾기 시작했고 거실 바닥에 흔적도 없이 녹아버린 초의 잔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아무리 방바닥에 보일러가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초가 녹을 정도는 아닐 텐데, 설마 이게 페널티가 된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다. 초는 현재 7칸이 남아있고 시간은 24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니 초가 부러지지만 않았더라도 난 10일이라는 기한이 있었을 거다. 10일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 7일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임은 분명하다. 어제의 기억을 되짚어보아도 난 수칙을 어긴 것이 없어서 페널티도 부여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조심성 없게 초를 망가뜨려 내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으니 자업자득이 된 셈이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아니 최대한 활용해서 내 몸을 지키려면 고민보다 몸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었다.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나는 벌컥 현관문을 열었다. 경비 아저씨가 문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다름이 아니라 내일 아파트 동마다 물품을 모아서 자선 행사 겸으로 해서 벼룩시장 같은 걸 한다고 하는데 내놓으실 물품이 있나 해서요. 수익금은 지역 아동센터랑 요양원에 기부한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번쩍였다. 혹시 인형도 내놓을 수 있나요? 만일 벼룩시장에서 인형이 팔린다면 나는 인형을 판매할 수 있게 대행을 요청한 것이고, 그 대행인을 통해 인형을 어떤 사람이 산다면 정상적인 거래로 인형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이니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게 될 것이다. 물론 되죠. 좋은 인형이나 장난감은 비싸니까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거든요. 나는 인형을 내 방에서 가져와 경비 아저씨에게 전달하였고, 인형을 받아들인 경비 아저씨는 인형을 빤히 쳐다보다 말하였다.
인형이 조금 고상하달까. 뭔가 일반적인 장난감이라 하기에는 분위기가 남다르네요. 나는 조금 당황했지만 대충 얼버무리기 시작했다. 네. 그게 왕구보다는 수집품이랄까? 장식품 같은 건데 좀 고급진 분위기가 있어서 구매했어요. 나름 전통적인 분위기도 풍기고 하다 보니까 살 때도 일반적인 인형보다 조금 비싸게 주기는 했죠. 그랬군요. 그런데 이번 벼룩시장에 내놓기에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말씀해주시는 거로 보면 꽤나 귀한 물건인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비슷한 인형이 집에 꽤 있어서요. 이번 벼룩시장에서 이 인형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나의 말을 들은 경비 아저씨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달해주신 이 인형은 벼룩시장에서 좋은 인연을 찾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도움드리게 되어서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경비 아저씨는 인사를 건넨 뒤 사무실로 돌아갔고 나는 멀어지는 그를 보다 집 안으로 들어왔다. 시간은 흘러 밤이 되었고 초에 붙은 불은 시간이 멈춘 듯 일렁거림도 없었으나 정말 환장할 노릇은 불이 붙은 지 좋기 20시간도 넘었을 지금까지 초는 전혀 녹지 않았다. 12시가 되자 촛불이 크게 일렁거리더니 초의 한 칸이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난 다시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 현실임을 깨달았고 남은 6일 동안 저 인형을 철회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였다. 현재로선 벼룩시장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억지로라도 눈을 붙이려 침대에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고 시계 초침 소리는 총소리보다 크게 들렸으며 밤은 어느 때보다 캄캄했다. 뜬 눈으로 밤을 새니 어느덧 동은 터오고 있었다. 심란한 마음으로 몸을 일으켜 바깥을 보니 아파트 한쪽에 벼룩시장을 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캐노피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판대에 여러가지 상품들을 놓는 모습이 보였고 곧 벼룩시장을 개시하였다. 일단 가보자.